어, 막 진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왔나 몰라. 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쵸. 그때는 또, 그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또, 각자 일도, 지금도 뭐 일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음, 일도 되게 많았을 때잖아. 와, 그때 일이 많았죠. 많았지. 공부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공부를 하지만, 그때 공부 양이 더 많았죠, 사실은. 그치, 그때 뭐 그치. 하버드 한다고 해가지고 하버드 응, 들어가느라고. 응, 응. 어디서 그렇게 됐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그냥 또 스파크가 터진 것 처음이어가지고. 같아, 막 스파크가. 그러니까. 빵! 그 에너지가 막 생긴 것 같아. 막 스파크가 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와, 내가 말하는데 누가 받아먹는다. 막 이런 느낌. 응, 응, 여태까지는 내가 말하면 그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그리고 또 응, 솔직히 말할 사람도 별로 없었어. 산골에서 뭐 누구하고 말을 하겠나. 응, 말에 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응, 제가 뭔가 그때 있을 때 이렇게 말을 딱 하면 뭔가 포수가 응. 선생님이 포수였으면 네. 그거를 탁탁 잡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응, 누구도 못 잡았거든. 응, 무슨 너무 엉뚱스럽다. 너무 무슨 응, 말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랬다고. 응. 근데 그 힘이 확 그렇게 팍 퍼져서 막 먼데한 꿈을 꾸고 막 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렇게 해서 흐름을 읽은 거죠. 그때 시대의 흐름을 저희가. 그리고 또 그 케이트 쌤은 이 소렌 스터디 외에 그 작은 또 그 멤버들을 막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엄청 많이 했잖아. 나 뭐 제자반 한다고 해가지고 또 해서 또 거기서 제자반도 또 그렇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뭐 디자인도 그 했지 또. 제가 큰 수혜를 입었지만 음, 최초의 그런 고객이자 마지막 고객이었다. 최초의 고객이자 마지막 고객이었고, 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하고, 뭐, 거기서 또, 뭐, 빠작도 나보고, 뭐, 이별도 하고, 뭐, 갈등, 음. 난 정말 이 기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래도 시작하면서도 그냥 꾸준히 그냥 그 에너지를 해서 별 크게 뭐, 변동이 있었나요? 선생님이? 그냥 소렌 스터디 속에만 있었지.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변화는 있었지. 어떤, 뭐, 이렇게 개인적인 그건 있어도, 저처럼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뭐, 사내, 중내, 근데 또 뭐, 공모 사업도 또 많이 했잖아. 몇 건 했잖아. 했지. 해가지고 또 응. 나중에 또 내가 시민권자라가 또 열받아가지고 또 그걸로 막 하고, 아마 나 때문에, 지금 우리 소렌 스터디 이거 들으시면 나 때문에 두 명이 나가셨잖아. 나는 그 나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하거든. 한 명은 뭐 100%나 때문에 나간 거고. 응. 어, 그 다음에 또 바톤 이어서 나가신 분도 나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하고, 저는 뭔가 이제 실망감을 드려서, 뭐 응. 그것도 난데 뭐 어떡해. 응. 어,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뭐 제자반도 한다고 해서 뭐 하여튼 별걸 다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어, 하고 싶은 만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힘을 또 할 에너지가 남아 있어요? 아니면, 다른 하고 식으로. 싶은 만큼 좀 아, 아, 충분히 한 2년 동안은 하신 것 아니, 같아요? 그렇게는 조그만 걸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감질 나서 음. 뭔가 좀 더 불살라질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내 불을 완전히 다 살르게 한 게 난 마마베어 프로젝트인 것 같아. 아, 미친 진짜? 거지. 내가 왜 100일 100일이라고. 동안. 내가 왜 그런 걸 왜 했는지 하면서도. 아니, 그, 웅녀를 소환해 오면서 100일이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 프로그램에 한 것도 나잖아. 근데 하면서도 아니 이걸 미친 아이디어를 대체 누가 이런 거를 100일까지 하게 한 게 나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한테 너가 미쳐도 참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그것도 이미지도 딱 두 버전으로 다 다 그려가지고 만들어 넣어가지고. 놓고 막 이미지 만들어 놓고 다 하고 음, 그리고 죽으라고 안 되잖아요. 저는 구글 애드센스가. 그래서 내가 근데 그건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구글 애드센스가 안 되는 대신 그 대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0일 마지막 날인데도 글을 안 썼잖아요. 내 안 쓰리라. 너무 화가 났어. 내가 나한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내가 화가 났어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꾸준하게 쓰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이제 좋은데 그걸 하고 나서 제가 미국에서 내가 뭘 해야 되고
한국에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게 명확해진 것 같아, 나한테는. 항상 음, 그 2022년, 2023년까지 그게 너무 음, 헷갈렸거든요. 그는 왜 음, 그게 헷갈렸냐면, 나의 일상에서 힘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되게 애매모호했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전문가로 지금 가는데, 아, 이 미국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조금 갈까? 이것도 되게 애매모호했었거든요. 자리를 잡는데. 근데 그 마마베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글을 많이 쓰고 또 글을 쓰다가 안 되고 뭐 좌절도 하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또 이제 한국 것도 하나 만들어 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책을 난 너무 웃겨. 책도 내고 아무튼 책도 몇 권 냈잖아. 근데 네. 여기 지금 제가 응, 그 우리 마마베어 프로젝트 하기 전에 음, 그 케이트 쌤이 음. 이거 아, 그거 언제 다 만들어주셨어요? 아니 그 케이트 쌤이 했던 거 캡처 해가지고 제가 여기 붙여놓은 거예요. 와, 그거 언제 그런 거 다 하시지? 그 한 이거 기대 효과 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다 음, 했어요 이거. 음, 마마베어 프로젝트 기대 효과가 첫 번째는 음. 온라인에 나의 브랜딩을 건축한다. 웹 3.0의 생태계에 했다. 음, 진입됐잖아. 됐지, 나의 됐지. 서버를 사고 했지. 도메인을 음, 해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음. 자, 두 번째, 글로벌 온라인 시장을 경험한다. 세계로 진출했잖아. 했지, 어, 했지, 했지. 막 북유럽에서도 보고 아프리카에서도 보고 응, 다 그렇지. 보고 스토어 있어요, 만들면 지금. 되죠. 스토어 만들면 되지. 응, 스토어 안 만들어도 지금 거기서 글을 검색하고 있다고. 맞아, 맞아.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라인 상의 수익화, 패시브 인컴 구축, 나만의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채널인데 여기에는 구글 애드센스라고 우리가 명시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그럼 지금 여기서 저는 그 사실 수익을 본 게 뭐냐면 제 디자인한 걸로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음, 음, 실제적으로. 음, 음. 근데 선생님은 구글 애드센스에서 아무튼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얼마 들어오셨어요? 모르겠어요. 안 봐가지고. 아, 일부는 들어오잖아. 아무튼 빵원은 네네, 없어. 빵원은 네네. 없죠. 와, 거 음, 봐. 그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거꾸로 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음, 뭐 음. 가만히 있다가 어디 일부 들어오나 어디. 원래 음. 그 우리가 부동산을 부럽다. 사잖아요. 나 너무 아니, 부럽다, 쌤. 그냥 가만히 주무셔도 가만히 그냥,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니고 글을 열심히 아니, 써야 아니, 경작해야 그래도 돼, 그게 지금. 가만히 있어도 쌤은 그냥 달러가 1불은 보장된 거잖아. 아, 부럽다. 진짜 부럽다. 아, 진짜야. 근데 가만히 근데 있어도. 이거를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가져가야 돼.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개념? 그 우리가 서버를 사고 그 서버 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지불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내 집을 지었을 때 음. 이 부동산의 단가는 한 번에 오르는 게 아, 아니라 그럼.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야지 음, 그 산 거에 비교해서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또 그 땅을 그냥 두면 안 돼. 개발해야지. 뭘 해야 되잖아, 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상의 수익화 구축이라는 게 그 서버를 사고 도메인을 막 붙여서 이제 내 안에 그 지금 경작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나만의 자산으로 구축되어 있겠지, 아니, 얘가. 근데 저는 어떤 걸 보냐면, 그, 응, 뭐, 돈의 액수, 이런 응, 거는, 그거는 뭐 늘어나는 걸로 치는데, 그게 얼마가 중요했다는 게 아니라, 응. 지금 그게 이게 가장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작을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치. 내가 응, 일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가, 일불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고, 사실은. 응, 응, 일불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그 시스템을 그게 퍼널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퍼널.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힘든 거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는 그 위에 뭐 집을 짓든 그 위에 뭐 뺑기치를 칠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다는 그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응, 무슨 응.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그 석유를, 기름을 캘 때도 가장 네. 어려운 거는 그 응, 시스템을 만드는 게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11번씩을 파야 돼요. 응, 미국에서. 11번을 응, 팔 때, 한 번 팔 때마다 그때가 10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가 밀리언 달러였다고. 밀리언, 10억. 10억이 응, 10억 5천.
근데 그거를 10번을 파야 한 번이 나오는 그걸 하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서는 그냥 파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내가 하는 일상을 하면. 근데 선생님은 그거 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냥 우선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에서 조금 뭐 하기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빵원이 될 수는 없단 말이지. 음, 너무너무 부럽죠. 너무너무 부럽죠. 뭐 말을 뭐 하겠노,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욕심내는 자와 욕심 없이 가볍게 사는 자는 이렇다. 그러니까 난 욕심을 버렸다니까. 마음을 내려놨어요. 음. 내려놓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직 생각이 없어. 어떤 생각, 욕심. 아직 생각 거기까지는 안 해보고, 그냥, 그냥 그 소렌 스터디를 나는 정말 개원, 우리 공동체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무슨 음, 회비 받고 뭐 이런 걸로 좀 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소렌 스터디가 내 경영 그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공부를 한 그 어떤 경영적인 이론을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본 거는 이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다 해봤을 때 정말 맞더라고 이론상 음, 그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게 제일 낫냐 그랬을 때 이게 즐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음, 자꾸 뭔가를 막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막 목적을 갖는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갖는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음, 그래서 마마베어 프로젝트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는. 음, 이걸 막 해야 된다는 어떤 막 그냥 불굴의 음, 의지로 했다가 음, 즐기자 즐기자 이래서 소렌 스터디는 약간 개원이라는 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개원들 보면은 각각이 다 직업이 달라요.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각각의 직업이 달라서 그 개의 어떤 그 개원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목적은 있잖아. 그러니까 각자의 브랜딩을 만들고 뭐 꿈이 있으면 꿈을 이루고 이러는 건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왜 어떻게 지내 뭐 한다 해서 그 개원의 그 상부상조 둘의 품앗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개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 힘들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개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가 즐길 수 있는 어떤 모드가 되는 것 같아. 음, 그동안 너무 힘을 썼어, 진짜. 나는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지. 뭘 해보려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아무튼 크게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 크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가 뭐 웹사이트도 만들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그 저기 뭐지 이렇게 힘을 빼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으면 되지 하니까 기존에 이미 툴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툴을 갖다 그냥 살짝 이용하면 되지 싶은 생각이 음,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개원들한테 어, 뭔가 좋은 게 이렇게 있으면 제가 아무래도 미국에 있으니까 또 이제 뭐 네. 경영학을 하니까 음, 있으면 이거 좋은 거 가르쳐 줘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 줘야지. 이런 마음이 음, 되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음, 그전에는 뭔가 내가 이게 가르쳐야 되는 인스트럭터다. 내가 뭔가를 이거를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어떤 공동체다. 막 이렇게 무겁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걸 음, 어떻게 하면 될까 막 너무 머리를 막 썼던 것 같아요. 음, 마마베어 프로젝트 하면서 진짜 어, 도 닦은 것 같아. 단군 신화가 맞아. 근데 해보니까 음, 뭐도 된다, 진짜 100일 안에. 그렇게 하면. 음, 선생님은 해보니까 어떠세요? 단군 신화. 저희 100일 해보시니까. 마마베어 프로. 우선은 첫 번째는 진짜 자산을 만들어 놨다. 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목표 세 개 한 거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마마베어 프로젝트. 우리 5개였는데. 그럼 다른 것도 뭐가 있어요? 뭔 목표, 그 목표 누가 정한 거야, 도대체? 케이트. 나 진짜. 자, 네 번째는 AI를 적절하게 쓰는 방법.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AI 쓰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거 조금 아쉬웠다. 그건 안 가르쳐 줬어. 응.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다 많이 했죠. 이 부분, 네, 했어요. 응. 자, 다음 단계, 그 다음에 5번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기본, 어, 확장을 위한 기본 단계, 뭐, 전자책이라든지 이커머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기를 여기서 마련한다. 그건 한 것 같아. 난 전자책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거 하셨던 분들도 응, 특히 우리 이제 바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거 하면 책 나오는 거죠.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그건 된 것 응.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AI 하는 거 그거 조금 그거 조금 아쉽네.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이야기했어요. 그죠? 기본적인 그건 건 이제 했는데, 개인의 역량이었지. 근데 요번에 또 GPT 체제, 또 재밌게 잘 나와줘서, 응, 요번에 또 써보니까, 너무 잘 나왔어. 요번에는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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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뭐 논문 같은 거 찾아볼 때 응, 에러가 많이 나왔는데 응, 요번에 이제 그 GPT 챗에서 그 스토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응, 우리 너무 재밌는 게 마마베어 응, 프로젝트를 하면서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플러그인을 공부해 보니까 응. GPT 챗에서 이제 GPT 스토어로 이렇게 전환을 이제 확장을 시키면서 플러그인으로 딱 되니까 바로 개념이 오는 거야, 우리는. 아, 이거 그치. 플러그인인 개념이네 하면서 그러니까 딱 이게 알잖아. 전반적인 그 서버를 구축하는 개념을 이해했다 해야 되나? 개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응, 뭐냐면 예전에 뭐, 웹3 포인트는 이래요, NFT는 이래요 하면서 그 응. 이론서들 그 사람, 선생님들이 써놓으신 어떤 저자들이 써놓은 거를 그냥 멍하니 그냥 이론만 계속 있다가 실제로 오면 이게 뭔지 적용을 못 하다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하신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게 그냥 웹 3.0이지 뭐. 그러니까 뭐 왜 3.0은 이렇다 저렇다 왜 응,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학자들 얘기를 왜 듣고 있냐고. 그냥 하면 되지 응, 본인이. 근데 이제 그래. 그 마마베어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진짜 하니까 뭐 가치를 안다는 게 좀 우습잖아. 왜냐면 웹3 포인트 지로가 지금 진입 단계인데 뭐 웹3 포인트 지로가 지나고 나서야 그 이후에 판단이 필요한 거지. 진입도 안 하고 지금 쓰지도 않았는데 뭐 웹3 포인트는 이럴 거다 저럴 거다는 미래학자들의 말을 뭐 언제까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걸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 라이프에서는. 난 그렇게 입문한 생각하거든. 거지, 입문했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써보니까, 아, 이거 이런 거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월드프레스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마마베어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 나오는 것들이 이해가 딱딱딱 되는 거죠. 아, 이거 플러그인? 이렇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게 좀 빠르잖아요, 흡수가. 예. 그런데 우리 뭐 40대, 50대 분들은 좀 이렇게 속도가 늦어요. 음,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능력치를 자꾸 의심하잖아. 자기 확신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음, 내가 지금 이걸 한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데, 이렇게 망아베어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 있었기 이렇게 가까이 때문에, 좀 하시면 잘 들릴 것 같아. 있었기 좋다, 때문에 좋다. 이게 더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구축하고 100일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신이 없다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40대, 50대 우리는 교육이 비슷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막 프로가 돼야 된다는 이상한 기대 심리가 항상 머리에 존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쵸. 웹3 포인트 지로에 뭐 월드프레스를 하면 꼭 내가 완전히 무슨 거기 프로가 돼야 되고 뭔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기대가 이제 머리에서 발동을 하죠. 근데 그럴 음, 이유가 1도도 없는 게 못하는 거는 쓰면 되는 거고, 쿠팡에서 좀 도움 음, 받아서 음, 전문가 도움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것만 몇 개만 알면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 해왔던 거지, 우리 세대는. 그쵸. 예, 그러니까 음, 뭐 이메일 나왔으니까 이메일 우리가 썼었고, 앱 음, 나오니까 이제 앱 쓰는 거고, 또 핸드폰 음. 나오면 핸드폰 쓰고, 우리 세대가 되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던 다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던 걸 알잖아, 우리는 레트로. 그걸 단계 단계 다 그쳐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음,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음. 이거 하면서 그걸 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은 이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딱 들어온 거잖아. 중간에 그냥 딱 걸린 거잖아.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음, 아시는데 우리 나이대에서 조금 고쳐야 되는 거는 조금 이제 고친다? 생각에 좀 전환이 필요한 거는 뭘 알아야 한다고 그럴 때 자꾸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높은 기대 수치가 있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1도도 없는데. 내가 하는 것만 조금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 같은 것도 저야 제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보통 분들은 그냥 쿠팡에서 이렇게 짜주세요 해가지고 좀 돈 투자하고 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쓰는 글만 쓰는 줄만 아시면 되는 거거든 실제적으로. 맞아요. 다른 거 그렇게 막 알아야 그 욕심내서 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알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소련 스터디를 좀 선생님한테는 2020
이제 우리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솔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어떠세요? 제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힘을 줘야 되는데 내가 소렌 스터디에다가 품는 이게 이렇게 내가 쓰는 에너지 레벨이 있잖아요. 에너지 레벨. 그는 초창기에 막 그 솔 했을 때 막 애고 막 이렇게 막 넣었던 거는 막 대학원 수업을 한 거야. 내가 에너지를 이빠이 넣은 거죠. 이 정도는 다 할 거야, 사람들이. 박사 과정이에요, 박사 과정. 그렇죠. 거의 박사과정 거를 넣었죠. 제가 거기다 막 음, 넣었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점점 점점 깎았잖아. 아, 이렇게 했다간 사람들이 머리 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그 수위를 맞춰가는 것 같아. 제 음, 생각에. 그렇다고 막 브랜딩을 가자 막 이러면 또 어떠냐면 완전히 진짜 자기 브랜딩을 해가지고 월드프레스 할 때 그쪽으로 막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20대, 30대. 우리는 그건 아니라고 또. 그렇게까지는 또 음, 못하지. 막 여기 손 인대 나갈 때까지 막 하는 그건 또 아니란 음,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음, 수위를 맞출 때 내가 쓰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음, 개원이다 딱 생각하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딱. 그리고 이제 회비 같은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리 많이 고민했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얼만큼 할까. 음, 그러니까는 제가 시각에는 아, 내가 영어 강사다 생각해서 했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돈이거든, 실제로. 음, 좀 이게 열받는 돈이에요. 음, 내가 내가 지금 영어 가르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이 돈을 받아? 이렇게 하면 열이 받고. 음, 그렇다고 또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의미가 있거든. 내가 영어를 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 책의 의미를 전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음, 소렌 스터디. 그럴 네, 때는 사실 돈을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상을 보는 이 시각을 바꾼 것 같아. 내가. 음, 소렌 스터디의 어떤 그 우리 회원분들의 대상을 내가 수강생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내가 완전 이걸 브랜딩을 맞춰내야 되는 어떤 타겟 목표물로 보느냐, 음, 친구의 개원으로 동료로 보느냐, 이게 달라진 것 같지. 음, 그게 저는 소렌 스터디 그 팟캐스트 마마베어 프로젝트 하시면서 그 은혜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바로 선생님하고 또 현주 선생님하고 요번에 이제 또 우리 그 제포요정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음,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동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음, 내가 가리키는 게 아니 내 수강생들이 아니다. 이분들은 음, 동료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왔던 것 같아. 음. 선생님은 어떠세요? 보는 그 시각, 나는 시각이 변했어. 맨 처음에는 나 미안하지만 타겟이었지. 아니다, 수강생이었지. 저는 수강생의 개념보다는 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소렌 스터디의 그냥 멤버 그냥 그런 개념이었고 이번에 음,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명확해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미 그거를 선도해 놓은 어떤 걸 보니까 이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구구나라는 게 이제 또 그림이 더 명확해졌다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뭔가를 목적을 두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라고는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케이트 쌤이랑 저랑 이렇게 만나서 소렌 스터디를 하자 했을 때, 맞지. 소울도 필요하고 스터디도 필요한데, 음. 이거를 그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시키고 동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가 저는 핵심이었지. 아, 뭔가 맞아요. 그런 이 시스템의 어떤 뭐 교회다. 뭐 이런 수강생이다. 뭐 이런 뭐 개원이다. 이런 개념으로는 잘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아, 그래요? 왜냐면 음. 저는 제 힘의 그 강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를 맞춰야 되는 게 너무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 힘을 음. 너무 많이 쓰면 내 음. 직성상, 내 성격상 음. 내가 힘을 음. 많이 쓰면 그만큼 기대를 하더라고, 내가.
음, 근데 내가 수강생으로 봤을 때 내가 힘을 막 쓰면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공부를 더 잘하기를 원하고 뭔가 성과를 내기를 원하고 이런 걸 내가 기대하더라고. 음, 근데 내가 이만큼 선생으로서 막 했는데 뭐 삐리리 해.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내가. 화낼 일이 아니잖아. 이거 화낼 그치, 일이냐고. 전혀 화낼 그치. 일이 아닌데. 그러고 또 뭐라 지 타겟 대칭으로 바꾸고 말겠어.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럼 완전히 막 내가 혼을 실으면서 감정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응,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얼마만큼의 기대를 받았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 그 회원들도, 그 소렌스터 솔시아님들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까를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써야 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나는 이제 개원으로 생각하고, 왜 그 기억나서 내가 언제 막 그 문자 드리면서, 우리 소렌스터디는 교회예요? 네, 이렇게 물어봤죠. 왜냐면 끊임없이 봉사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어느 순간에 내가 끊임없이 봉사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어느 방향이지? 하고 제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개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왜냐면 그 마마베어 프로젝트 끝나면서, 이제 각각의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자기의 브랜드가 조금 이제 명확하신 분들하고 그 팟캐스트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도려 이렇게 받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배울 점이 너무 음, 많더라고. 그러니까는 음, 수강생의 기념으로 봤을 때는 때랑 완전 다른 게, 이분들한테도 내가 그러니까 강의를 저희가 했을 뿐이지, 네,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본인들이 뭐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그러셨던 것 뿐이지,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게. 예, 음. 어마어마한 게 있으셔서, 이렇게 그래서 시각을 그 바꿔주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이번에 이제 2024년을 기획하면서는 솔시안 팟캐스트라는 또 한 챕터를 만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또 발현시킬 수 있게 그렇게 장르를 만들었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2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쭉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기준점이 있었잖아요. 그 음, 2022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음, 1월의 기준점과 음, 지금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음, 아까 우리 스텝도 말씀하셨듯이 이 속에서는 이제 잘 못 느껴. 각자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가 맞아. 익숙한데, 음, 이거를 다른 곳에 딱 이분들을 데려다 놓으면 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참신할까? 사, 그 아까 창조적이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궁리하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우리 그 피드백이라는 문화를 또 케이트 음, 쌤이 여기다가 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되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도무지 이게 피드백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음,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제 그 말이 입에 이제 붙어버렸어요. 피드백이? 그, 그쵸. 어, 그러니까 그쵸. 문화를 만들었다 해야 되나? 저는 두 가지를 사실 느끼거든요. 우리 솔시안들 보면. 근데 이제 첫째는 저희 솔시안 문화는 창조적이지가 않고 자기 거가 아니면 또 견뎌지지가 않잖아. 음. 상투적인 걸 얘기를 하면 또 다들 뭐 약간 돌을 트셨는지 우리 솔시안 개원, 뭐라고 말해야 되지? 개원분들이라고 그래야 돼? 솔시안 솔시안들. 분들. 솔시안 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분들이 한 방향으로 좀 창조적이고 다양한 거를 이렇게 당연시 여기시는 그런 그치. 흐름이 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는 상투적인 게 나오면 이제 우리 그거 말고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아. 그거는 그냥 다 만들어진 거고 너 거를 얘기하라고 이런 게 다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잘 몰랐을 때는 음, 막 브랜드를 만들어서 막 인스타그램을 봐도 저 사람 너무 대단하다. 막 이런 피드백
그게 응,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솔시한 분들께서 이렇게 보는 거, 그 관점이, 변했지. 그래서 네 거는 뭔데? 응, 너는 뭔데? 응. 그래서 너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 건데라는 자연스러운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저 사람이,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뭐 추구하는 건 뭘까? 그 사람이 사는 삶을, 음, 사람을 보게 되는 것 같은 것 같아. 그치, 그치. 그치, 된것 같아. 옛날에는 뭔가 음, 내가 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 보여지는, 내가 어떤 프라닥, 뭐 이런 걸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음, 저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저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그게 사실 음, 제일 좋은 건데, 사람을 보는 거. 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가치로 봤을 땐 전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하라고 하셨을 때,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어떤 게 안타까웠냐면, 왜 나에 대한 거를 이렇게 낮추나. 이게 겸손을 넘어선 낮춤.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신다는 거. 네, 아, 저 사람 너무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거를, 그런 게, 그런 걸 보면서 또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아, 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저런 모습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내가 내 영혼이 나한테도 그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 혹시 내가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왜 본인을 자꾸 비교의 대상으로 놓으시지? 우리 솔시한 분들이. 비교할 거리가 아닌데 왜 자꾸 자기를 비교의 대상으로 놓으셔서 나는 못하는데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건데, 맨 처음에는. 근데 그 칭찬이 아니야, 결국은. 자기 비하지. 그게 무슨 칭찬이야? 되게 독특하다. 아, 되게 좋다. 이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아, 현조 선생님은 어떻게 일상을 저렇게 탁탁탁 하시는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시는지,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저는 그 말 속에 현조 선생님에 대한 부러움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 비하란 말이야. 왜 나는 이렇게 못하냐, 결국은. 근데 그건 피드백이 아니지. 예를 음, 들면 그 어떤 피드백이 되냐면, 나는 내 일상을 그렇게 하는 게 이런 이런 면이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어떤 기제로 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쓰시냐. 내가 우울증이 오거나 축 처지는 기분이 들 때 현조 선생님은 그런 감정의 기복을 어떻게 바꾸세요? 이게 피드백인데, 그쵸. 나를 그냥 비교해가지고 나는 음, 못해라고만 이렇게 되는 음, 거잖아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었죠. 근데 요즘 안 그러시는 음, 것 같아, 다들. 그쵸. 신기하죠? 그러니까.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피드백도 이제는 조금 달라졌고, 음. 또 우리가 이게 솔시안 안에서의 피드백, 그거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아까 제가 표현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선생님, 요 솔시안 하면서, 내 말을 이렇게 깎아먹어서 죄송한데, 예, 가족들하고 관계 변하지 않으셔? 나는 가족들하고 관계가 변했다? 솔시안 엄청 하면서? 변했죠. 애들하고 말할 때. 내가 되게 변한 것 같아. 그, 그쵸. 저도 마찬가지, 제 기준에서의 엄마로서의 최선, 그리고 아내로서의 최선, 는 항상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소렌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가족 속에 있는 나를 봤을 때는, 그 전반적인 그들의 입장에서의 최선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솔시안을 하면서 우리가 다양성을 하잖아. 그러니까 음, 우리 솔시안을 한다거나 무슨 다른 걸 하면서 본인들 걸 하세요. 본인들 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각자의 다름을 잡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습관이 돼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을 봤을 때 이 솔시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 오, 옛날에 소리 한 10번 지른 거 한 번으로 버티고 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이 인이들도 내 가족 솔시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많이 변했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어떤 그것도 내 기준인 그치,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도 그렇고, 응, 어, 그거에 내가 원하는 어떤 피드백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응, 어,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거,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이 사람들에게 나의 최선일까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해야 되나? 그렇지. 그리고 저는 또 변한 게 뭐가 있냐면, 음, 옛날에는 이제 2020, 우리 시작하면서부터 솔시안들이 이렇게 있으셨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보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성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바로 연락을 했다. 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다고. 대부분 그런 거지. 다 그런 당함을 하셨지. 안 당한 사람이 어딨어. 다 당했지. 그리고 음, 막 어쩔 때는 막 아니 그리고 지금처럼 그러진 않았지만 아무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불러 제끼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착하신 거지. 그 마음이 이제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셨었는데 요즘은 내가 뭘 느끼냐면 어, 그렇게 바로 안 불러요. 응. 그게 저는 우리 현주 선생님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음, 안타까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빨리 음, 알려줘야지만이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음, 보이니까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내가 보이는 그 전문가니까 빨리 음, 알려줘야지 하고 딱 했는데 그, 그 연도를 지나고 보니까 알려준다고 해서만 다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알려줬을 때 이 사람과 혼돈이 오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같았을 때 내가 알려주면 확인표를 도장을 찍어주니까 기쁨이 돼서 이렇게 좋은데 방향이 바꿔졌을 때 완전히 이 음, 사람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음, 그럴 때는 내가 얼른 알려줘야지. 예전에는 뭐 브리나키 가서 알려줬지. 음, 막 시간이 어떻게 막아주 그냥 막 저기 할세라. 음,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음, 그럼 내가 물어봐, 지금. 왜 선생님하고 저하고 항상 고민했던 게 그거잖아. 음, 내가 안 알려줘서 나중에 왜 그때 안 알려줬냐고 얘기를 하는, 꼭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음, 때가 있잖아. 어떤 선생님이나 저나 어떤 분을 음, 어떤 솔시안들 보면 음, 고민을 했을 때 좀 낯익은 느낌이 들어, 지금은. 음, 음. 그 때를 보는 것 같아. 때가 느껴지는 것 같아. 음,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최적으로 좋은 그거 때가 있다. 나는 말하면 땡이지만, 저 음, 같은 경우에는 영성 전문가고 하기 때문에 내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음. 나는 보면 뭐 바로 얘기해줬지. 빛의 속도로.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그, 솔시안들하고 봤을 때 이 사람마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그- 그게 안타까웠지. 그렇게 변하고 나 개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이제 저가 선생님도 음. 아시겠지만 제가 영성을 한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제 머리가 얼마나 빠졌겠어요. 내가 앞에 보니까 머리가 없더라고. 정말. 어머, 이 머리가 다 빠진 거야. 별의별 음, 짓을 다 했잖아. 뭐 반지 돌리기서부터 뭐 안 해본 게 없죠. 음, 별의별 거. 왜냐면 나는 체험해고 진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했는데 음, 이제 저는 당당하게 제가 영성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제 확신이 좀 생겼거든. 음, 그거가 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더 전문가가 되고 내가 겪어보고 해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 내공이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아직까지도 음, 멀었지만. 음, 그런 게 있어서 모든 게 막 내 책임같이 느껴졌거든. 음, 나만 보이는 거잖아, 이게. 남들 다 보였으면 좋겠는데, 나만 그쵸. 특별하게 보이니까, 이게 네네. 모든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음, 그게 아니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인간한테 소렌 스터디 저희가 중요한 어떤 덕목을 느껴라. 우리 소렌 스터디의 어떤 공동체의 덕목은 저는 리스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존중. 그러니까 그녀가 나하고 정말 다른 소리를 해도 네, 그게 그녀의 생각이니까 리스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걸 막 난도질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음, 어렵지. 어떨 때는 진짜 뭐 우리 솔시안에서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거의 네, 없는데 네, 어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더라도 나하고 거북한 의견이 있더라도 그거를 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왜 그랬어? 아닌데요? 이렇게 하기보다도 자기 그게 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이렇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그 과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는 소렌 음, 스타즈에서. 그러니까 음, 내 음, 표현을 좀 잘하는 거, 자연스럽게. 음. 예전에 안 보면 땡이었지. 되게 기분 나쁘네. 그리고 안 보면 돼. 저는 그거를 소렌 스타즈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적에 변화가 조금 있으세요? 쌤의 이제 하시는 것 중에? 그 영성적인 부분을 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영성 라이프 이야기하고 영감 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그전에는. 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알아차려지니까 음,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애쓴다 해야 되나? 음. 이런 마음이 덜 생긴다 그러니까 덜 내가 막 생기는 느낌. 노력하는 거, 막 억지로 막 하려고 하는 거. 네네네. 저는 선생님 덕분에 그러니까 소렌 스터디에서 이제 저는 영이라면 선생님은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과의 관계. 전 사람을 배운 것 같아요, 좀. 음,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랑의 의미가 좀 애매한데, 사실. 그러니까 음, 사랑한다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이제, 예.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시각이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두 개를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 그건 진짜 그렇죠. 이 그 기초 음, 완전히 그 음, 애기 짓이고 음, 성악도 아니고 성도 아니야. 근데 그걸 내가 어떤 시각으로 그 때마다 맞춰가는 거를 내가 선생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음, 사람을 너무 그냥 낙관적으로 다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가야 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빨리 포기하고 그녀의 책임과 나의 책임.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사람에 대한 관점을 좀 배웠다고 그래야 되나? 시각을? 그치. 이거를 뭐 내가 애쓴다라고 해서 그 파동이 그 상대방에게까지 가기에는 그 상대방이 또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다 그러니까. 다르잖아. 음,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했냐, 내 진심을 다해서 음, 그것만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음, 그것도 그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춰서 했냐를 음,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알아차릴 때는 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상대방은 이렇게 해는 내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바타 저 같은 경우에는 영혼은 기가 막히게 때려잡게 잘 보는데 이 아바타에 대한 어떤 그의 아바타로 보면 우리 육신도 지금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그 시각을 참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애매모호한 거를 이제 선생님은 또 그쪽으로 지금 이제 영원히 열을 지셔서 이제 완전 전문가가 되실 건데 그걸 정말로 이렇게 참 그러니까 선생님은 성악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니고 선생님 성악설, 선선설이 뭐 끼우세요? 선생님이 사람을 보는 시각을? 그런 거 없죠. 그니까요. 그 뭘까요? 선생님은 사람 그럼 어떤 거 같으세요? 사람. 사람, 사람은,
그 본인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의 본연의 어떤 우리가 뭐 사주팔자 이런 음, 이야기를 하는데 본연의 그거는 그 우주의 기운과 맞물려서 태어날 때 일단 가지고 태어나잖아. 음, 그 다음에 끄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태어났으면 내가 그 뭐지 이렇게 태어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는 게 저는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태어난 거야, 벌써. 그러니까 음,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어떤 birth right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음, 태어났음에 어떤 태어난 거에 어떤 그 권리도 있지만 또 그 음, 권리를 하는 것만큼의 음, obligation, 의무가 있는 걸 잘 음, 조화롭게 하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그치. 얘기를 하시는데 전 네. 선생님한테 배운 게 어떤 면을 좀 배웠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관계 속에서도 어떤 그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어떤 문제아가 있어. 이제 문제아라는 말은 없지. 사실 어떤 인간이 있다고 쳐봐. A라는 애가 있는데 선생님한테 원하러 왔을 때 그 아이의 모습과 다른 선생님의 그 원하러 왔을 때 그 모습은 달라진다. 얘가.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귀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태어난 어떤 사주팔자도 있고 자기 직성도 있고 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선생님한테. 음, 근데 그 관점이 너무 그러니까 재밌다는 표현은 조금 저속하고 음, 정말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선생님,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나한테 맞는 선생님, 나한테 귀인으로 되는 선생님. 그러니까는 선생님한테 그 관계라는 거를 배웠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내가 귀인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절대적으로 내가 다 좋고 막 모범적이어야 되만 해야 된 모범적인 모습이어야만 귀인은 아니거든. 음,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사주가 억세고 뭐 힘들고 뭐 해도 좋은 한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거고, 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너무 진짜 힘든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도 있잖아. 음, 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이 우리 소렌 스터디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 내가 소렌 스터디 안에서 있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나를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나의 존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이렇게 쉐이핑 돼가는 모습을 볼 때, 음, 우리가 굳이 뭐 내가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큰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렇게 거대하게 잡지 말고, 음. 내가 나의 모습을 잘, 어, 만들어 갈 때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귀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관계에서 음, 내가 나의 모습을 보려면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거울 입장에서는 불변이야. 그냥 거울이야, 얘는. 그렇죠. 근데 거울에 비춰지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를 보잖아. 나를 평가하잖아. 어쩔 때는 너무 예뻐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쩔 때는 얼굴이 왜 이래? 할 때도 음, 있을 것이고. 음, 그러면서 막 또 찍어 바르잖아. 막 음, 머리 빗고. 음, 그런 관계에서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좀 심플하게. 음, 그러니까 그게 비춰지는 내가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타인은 또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타인은 나를 거울이라고 생각할 거잖아, 또. 그렇지. 근데 또 저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한테, 치질이 막 이렇게 했을 때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 찌질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 내 거울을 네. 내가 보고. 음, 이렇게 찌질하냐.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찌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습이 좋대야. 음, 어. 그럴 때 내가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음, 사람 인자를 쓰는 것 같아. 음, 내 모습을 이렇게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수위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수위를 그러니까 찐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완전히 남의 이목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거고, 너무 또 남의 이목에 맞추려고 그러면 이제 멘탈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미국에서 살다 보면 우울증을 많이 겪어요. 근데 대도시 음, 말고 이렇게 이제 저희는 완전 동막골이지만 그냥 음, 중소도시 서버번을 가도 우울증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남의 일에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뭐 이렇게 정말 특정한 지역, 뭐 LA, 뭐 로스앤젤레스나 헐리우드나 이런 데 아니고서는 옷을 뭘 입고 가고 뭘 했을 때 어머 너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관심조차도 음, 없어. 음, 그러니까는 빨개 벗고 가지 않는 이상은 뭐 걔가 음, 구찌를 들든 뭐를 들든 아무 상관도 안 하거든. 음, 그러니까 삶이 재미가 없는 거야. 추임새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욕도 안 하잖아. 제가 그러던 말도 음, who cares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음, 어지간해서는. 근데 음, 왜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보통 이게 뭐 너가 저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걸 이제 노이즈하다고 그래요. 노이즈. 이게 소음을 낸다. 음, 근데 난 음, 적당한 소음도 인간한테는 필요하다고 보거든. 왜냐면 내가 음, 뭔가 입고 갔을 때, 어머, 너 어디서 샀어? 어머, 너 너무 괜찮다고. 너 누구 거 따라한 거지? 막 이래서 날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전현 좀 봐라 하면서 열받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질투도 나기도 하고, 뭐 인간은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어야 오늘 음, 입고 또 내일 또 새롭고, 또 열받아서 또 새롭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이 고립감을 만드는 거야. 너가 뭘 입든, 네가 뭘 하든 신경을 안 써요. 일절. 음, 그러면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많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좀 음, 섞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뉴욕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복잡하고 하는데도 뉴욕을 못 떠나. 음, 뉴욕을 떠나서 오셔서 이제 좀 조용한 데 한적한 데 사시다가 우울증 걸려서 다시 뉴욕을 가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이렇게는 못 음, 살겠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음, 이제 성향이 있겠지. 사람들마다 성향인데 저는 좀 적당히 섞여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는 막 그렇게 욕을 먹고 다니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소렌 스터디에다가 어떤 영화 한 편을 지금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게 1989년에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줄리아 영화예요. 로버츠 영화. 근데 음. 거기에 그 되게 독특한 캐릭터, 거기에 거장들이 다 나와. 지금 영화 배우 거장들이 다 나오시거든요. 줄리아 로버츠 그 데뷔 그거라 그러던데. 거의 데뷔 시절이지. 거의 철몽년. 또 메탈 음, 메가돌리언인가 뭐 그거 목련이에요. 음, 근데 그 거기서 나오는 한 캐릭터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제 어떤 한 장면을 보고 내가 아주 웃었어요. 왜냐면 우리 그 소렌 스터디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근데 음, 그보다 더 정렬한 느낌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죽는 거야. 이제 음, 병이 음, 나서. 근데 그 엄마가 음, 꾹꾹꾹 참아. 음, 그러니까는 이제 친구들이, 그 여자들이 이제 그 음, 같이 가는, 야, 왜 그래? 그러니까 냅두라고, 나를 가만 냅두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음, 얘기하잖아. 뭐 네 딸은 어디 가가지고 지금 천사가 됐어. 뭐 이러고 거기서 뭐 할렐루야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별별 얘기 다 하지. 다 하니까 그냥 화가 난다 이거야. 뭐 천사가 돼도 뭐도 되는데 왜 내 딸이 죽어야 되냐고, 왜 내 딸이 하면서 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누구 하나를 실컷 두드려 팼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 윈정가, 이름이 아줌마가 윈정가 위즈인가 있어. 음. 위즈를 어떤 아줌마가 확 밀면서 얘를 패 이러더라고. 어, 이 인간이 그래도 뭐 하나라는, 야, 내가 이 인간이 살면서 누구 도와준 적 봤어? 이렇게 못된 년이, 야, 이런 못된 년은 패도 돼. 너 마음껏 패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리지를 이러더라고. 저 년은 맞아 싸도 돼. 야, 맞기라도 해서 인류에 공헌을 해라. 그러거든. 네가 네 평생에 한 게 뭐 있냐? 너만 알았지. 이러는 거야. 너는 너만 알지. 너는 맞아도 싸. 전현을 좀 패라. 막 이래. 그러니까는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줄리아 워치 엄마가 딱 보면서 너무 놀래서 막 사람들이 패도 돼. 얘는 패도 싸. 맞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막 웃거든. 그 순간에 너무 그러니까는 패라고 하는 그 위즈는 이런 것들을 만나서 완전 삐지거든요. 개 삐져요. 그 삐져가지고 니네들이 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 거야. 니네들이 평생 나를 그런 존재로
했냐고 해서 딸 죽은 엄마보다 더 삐져요. 더 삐져서 무덤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삐져서 울고 있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미른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유 왜 그래? 내 마음 알면서 그래. 아유. 그러니까 너는 그 말도 너무 웃겨. You need to be destroyed 이러거든. 너는 파괴돼 버려야 돼. 너 몸 전체가 다 파괴돼야 돼 이년아 이러거든. 화가 나서 있을 존재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그래? 그래서 다시 친해지거든. 다시 화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찐이다. 아는 거잖아, 이 마음으로. 말은 그렇게. 너는 온 세포가 파가 돼야 돼, 이년아. 너 어떻게 나를 갖다가 그런 취급을 하냐. 그러니까 네가 살아온 게 있잖아. 너 진짜 살펴봐. 너 빨고 누구를 하나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한 말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음, 그런 음, 관계. 정말 미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소리 통하는 거잖아, 그거는 소리. 음, 막 그게 너무 좋더라고. 난 그 관계. 그 정말 집 밖에 모르고 평생 살아온 아줌마를 밀은 친구. 정말 그 음, 친구를 좋아하는데 도 얘를 좀 패라. 인류의 공헌은 이거 하나는 하고 가야지 얘가. 음. 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역할을 준 거잖아. 얘 좀 패라. 그거 하나는 하고 얘가 죽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막 웃잖아, 엄마가 또. 그러면서 그 애들을 키우면서 같이 공동체로 그렇게 또 키워가고 이러는 걸 보고 음, 아, 음. 우리가 그런 걸 꿈꾼 거잖아. 사실은 소련 스토리 했을 그쵸, 때. 그쵸. 예. 그러니까 음, 마음이 친해지면 되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 하나 올린 게 그 미니멀 유목민. 그 제가 음, 굉장히 좋아하는 음, 서한영교. 음. 거기에 이제 바느질 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와이프? 아니, 그 와이프 말고 이제 또 친해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음, 이분들이 베트남인가 갔다 오셔서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곳이 예, 그 바느질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치앙마이로 다시 떠나서 그 빈집에 이제 음, 본인들이 이제 음, 음, 머물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친해진 얘기를 하는 거에서 제가 아하 하고 제가 확 왔거든. 그러니까 음, 기간이 아니라 이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결이 맞으니까 음, 기간이 물색할 정도로 금방 친해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는 이 그분을 알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음식을 주문했대, 코비드 때. 그 음, 배달맨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음, 맨 처음에 인사하는 게 그 군용 있잖아요. 음, 그 아파트 군용. 그 음, 군용으로 인사를 한 거예요. 음, 뭐지? 뭐죠? 분리했을 때 이거 뭐지? 격리 기간 때 그는 코로나, 배달원을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서는 완전 음, 친해지게 된 거지. 음, 그러니까 몇 년 안 된 거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 소년 스터디도 저번 날에 만나셨을 때 네, 알았던 사람들처럼, 그치. 음,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난 그런 게 좋아. 그런 거, 찐한 거. 그러니까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음. 그냥 그런 거지.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털어줘도 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막 그걸 갖다가 막 나오는 현상을 갖다가 진짜 막 받는 게 아니고 그치. 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2024년 맞아 지금이? 어우 네. 2024년 숫자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선생님? 오늘 1월 2024년 아니에요? 15일이죠. 어머 2024년 아, 그럼 무슨 1월 외계인 올 것 같아. 16일이네, 오늘은. 여기는 1월 여기는 15일인데 막 16일. 외계인 떠나다닐 것 같고 막 무서워. 숫자 자체는 2024년 막 이러니까. 어, 선생님 안 그래요? 왜 외계인이 떠다니는 듯이 무서워요? 왜냐면 뭐 2000년 되면 밀리언이어서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우리 아, 어렸을 때 만화책에 때는 서기 2025년 해가지고 막 로봇 나오고 막 나오고 뭐, 그랬잖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음, 자동차는 진짜 그건 날아다니기는 하더라고. 날아다니지. 뭐 그거 음, 뭐 드론 잘하면 이제 날아다니겠지. 그러니까. 음. 선생님 요번에 그 목표가 뭐세요? 2024년. 선생님 꿈? 저요? 네. 저는 2023년에 했던 것들을 좀 또 한 단계 진화하는 과정을 또 쭉 가지겠죠? 어.
꿈이 이게 목표가 꿈이 몽크트르네. 몽크트르 이거 말이 맞나? 몽텅크로? 두리뭉실. 두리뭉실. 그냥 거북이 쌤이라는 어떤 이 거북이 쌤답게, 거북이 음, 쌤처럼 거북이 쌤의 생활을 하겠죠. 봐, 다르다니까. 나는 벌써 목표를 다 정해놔. 그 목표에 또 무거워가지고 또 이제 넘어지지 않나 싶어. 저는 2024년에는 한국에서는 그냥 진짜 블로그 하나 또 이제 얼라이먼트 해놨으니까 영성 전문가로 딱 해놓고 미국에서는 또 이제 사업 하나 시작하고 또 박사학위 뭐 끝나고 완전 목표가 팍 이렇게 다 있어. 나는 왜 말로는 즐겨야 돼요 하면서 행동은 목표를 다 해놓지? 엄청 노력해요. 즐기려고. 아, 진짜? 근데 선생님은 즐기면서 목표를 다 해. 그러니까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 뭐 이렇게 가면서 또 이제 가는 소렌 스터디. 이 모호한 절묘한 다름. 음. 저는 2024년에는 영성 전문가로, 한국에서는. 음. 미국에서는 이제 저희 신랑하고 이제 거의만 하니까 이제 요양병원을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되게 이제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게 음, 누구나 누구나 쉽게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알게 되는 소렌 스터디가 될 거라는 거에 되게 기대되고 음. 100년 뒤 한국사 책에 나올 동학 국제학교의 첫 사진을 찍는 2024년이 아, 멋있네요. 되는 게 그 100년 뒤에는 역사 한국사 책에 딱 나올 거잖아. 동아국제학교 이 최초의 사진 멤버. 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아, 그러면 우리 소렌 스터디 여기 지금 여기서 동학국제학교가 뭔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다른 분은 잘 모르실 분이 계시잖아. 동아국제학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냥 제가 훌륭하게 될 생각나는 대로 거예요.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잘 뭔지 모르는 게 늘 훌륭해지더라고. 그치, 그치. 일단 동학국제학교에서 동학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동학, 뭐, 농민운동, 이거는 음. 전봉준 여기까지는 알겠지만, 그럼 요렇게 우리가, 해서 이렇게 동학국제학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유럽의 그 중세, 르네상스에 대한 구분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 동학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음. 근데 이 동학은 그 조선 왕조 500년까지 긴 역사 동안 올 때 우리는 왕 중심으로 이렇게 지내고 이 신분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쵸. 그 속에서 교육도 차별받았어요. 맞죠. 근데 동학은 개벽이에요. 개벽. 새로운 새로운 건가? 새로운 하늘?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신분 제도를 다 그냥 평준화 시켜서 그냥 너가 하늘이다, 하느님이다라고 그냥 내가 하느님이다라는 거를 이 동학에서 개벽을 한 거죠. 아우, 그 말하는데 왜 소름이 확 돋냐? 그러면 선생님 그 동학국제학교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소렌 스터디에서는 선생님 그런 동학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을 것 같을 수도 있어. 소렌 스터디 분 중에 저는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어쩌다가 그, 동학국제학교를 하게 되셨어요? 저 이제 오랫동안 20년 넘게 처음 유아교육 시작할 때 음,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음. 종합소년회를 또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음, 그때까지는 동학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역사서에서 읽었던 알았던 내용 정도밖에 몰랐죠. 음, 그러면서 2018년도에 생태라는 말을 저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음. 동학을 말하기 전에. 그래서 2018년에요. 네. 네. 그러면서 생태가 뭐 생태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도록 그냥 음, 살아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음, 세상 만물 모든 것이 생태고 음,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음, 우리 내가 인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음, 마라라고 하면서 그 생태에 대한 개념을 제가 확 깨게 되면서도 음, 저는 뭘 하면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기초를 알기까지 3년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음, 18, 19, 20년도에 3년의 시간을 만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년도에 동학소년회를 만들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랬는데 그때도 저는 잘 몰랐죠. 이제 그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음, 생각하면서 이제 저한테 감사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그냥 역할만 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고 좀 도와드릴 일은 도와드리고 이랬는데 그게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그냥 그렇게 3년을 그냥 오리엔테이션만 했던 거예요. 네. 근데 2023년도에 제가 이제 동학소년회 사무총장 일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걸 제대로 본질적인 걸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음, 갈증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서 그 도올 선생님의 그 음, 동경대전부터 이제 시작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랬더니 그냥 그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막 얽혀 있던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때부터. 음, 25년 동안 교육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얽혀 있던 것들이 음,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또 2021년도에 또 케이트 쌤을 제가 만나면서 음, 둘이서 같이 또 그 동학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또 막 또 막 희열을 막 느끼면서 막 그렇죠. 이랬었잖아요. 음, 그러다가 작년에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음, 하다가 음, 원래 역사는 뒷담화에서 시작한다라는 아, 말을 음, 하잖아요. 음,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케이트 쌤이 저를 위해서 엄청 막 고민을 엄청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 어떤 사적인 이야기의 사적인 주제를 일들을. 가지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동학국제학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완전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동학소년의 그 이사님들, 대표이사님하고 케이트, 저, 이렇게 네 명이 정말 열띠게 몇 개월 동안 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몇 시간씩 그에 대해서 정말 그냥 만들어 놓은 자료도 엄청 많아요. 그때 우리가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음, 했던 게. 그러다가 임실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알게 됐죠. 그러니까요. 근데 임실에서 7년 전부터 그 임실군에 학예사분이 계시는데 그 3.1 운동의 본거지였던 그 음, 임실, 지금은 천도교 임실 교당이 교구라고 표현하는 그 장소에가 3.1 운동의 본 거지였어요, 거기가. 멋있어요. 그렇죠. 그 길을 국가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그 군청에 소속된 학예사님이 7년 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그 길을 국가문화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 결과가 2022년도에 그 임시 교구가 국가문화재로 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임실군 3억 5천, 국가에서 정부 국비로 3억 5천에서 7억의 예산을 들여서 복원 사업을 1년 동안 진행을 한 거예요. 네. 거기가 동학 그 동학 소년회를 만드신 그 대표 이사님께서
또 기운이 매우 막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길을 작년에 동학 7일 학교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여기가 동학국제학교에 처음 시작을 해야 될 곳이다라고 이제 딱 점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임실에 있는 그 국가문화재 3.1 음. 운동의 그 본거지였던 곳이 실제로 지금 이제 동학국제학교가 된 거죠. 이제 2월 17일에 현판식을 걸 거예요. 현판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동학국제학교의 그 타이틀이 그 뭐세요, 선생님은? 지위. 저요? 네. 국제학교에 뭐죠? 아, 선생님. 아직 멋있는 건데. 총장님이죠, 총장님. 그 역할을 하려고 음, 제가 지금 엄청 공부를 하는데 케이트 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게 최시영 선생님 걸 가져오면 너무 힘들다. 아이, 그래서 다산 정약용 그쵸. 선생님을 그 학문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을 접신을 하셔라. 해서 그 국제학교, 동아국제학교와 그럼요. 이렇게 그 펼쳐낼 수 그렇죠. 있게 그럼요. 해야 아멘, 된다라고, 할렐루야. 난 진짜, 막 미치려고 이렇게. 그러네. 아, 이걸 들으면 우리가 무슨 신흥 종교 같겠다. 소련 스터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멋있잖아. 와, 저의 어떤 이 영성을 충만하게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읽어주셨어요. 읽어주셨어요. 복 같다는 말이 더 표현할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을 갖다가 못 살게 굴어서 우리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좀 하면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혼란을 빠뜨리고 했는데 와, 그렇네요. 너무 멋있네요. 우리 다산 정영용 선생님은 아, 외국으로 월드 클래스를 안 알려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실리적인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그 서적도 너무너무 유명하신 그 너무 좋죠. 문민신서서부터. 그래서 그분의 그런 어떤 저는 계속 지금 접신을 하셔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너무 웃긴데 뭐 그러니까 틀을 없애고 그분의 어떤 하나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얼을 충분히 녹여내는 우리나라의 정말 월드 클래스의 그 동학 국제학교가 이제 2월이면 시작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이 소련 스터디에서 였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맞아요. 감히 맞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맞아요.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이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우리 솔시안 분들이 동학국제학교 그러니까 이제 현판식이 이제 2월에 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행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동학국제학교는 분명히 커질 건데 그게 보통 사람들은 다 커지고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뭔가 그 뒷배경 맨 처음 시작은 뭐 대단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동학국제학교 100년 돼서 저희가 뭐 저희 영혼이 됐을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은 남겨놓을 거야.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에서 시작됐다. 음. 네. 개인적인 그것도 사랑해서 개인적인 네. 그 사랑에서 음, 시작될 거다 된 거다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소련 스터디 분들도 동학국제학교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선생님? 음, 사람 살리는 곳, 그렇지. 사람 사람 살. 키우는 곳. 그렇기 때문에 소련 스터디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동학국제학교가 무엇이냐라고 한번 귀 기울여 봄직도 굉장히 하시는 그런 데다. 그리고 이제 그 총장님이 제가 이제 그 영성 전문가 저로서는 제가 확신을 드리는 그런 총장님의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동학국제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제학교 그러면 뭐 존 웨슬리서부터 다른 외국의 거를 이제 많이 해서 국제학교를 하죠. 그래서 외국으로 가죠. 뭐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그 사상이 월드 클래스적인 어떤 유엔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동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친일인 어떤 사대주의에서 이제 묻혀진
이런 걸로 해서 왜 우리나라 것으로 국제학교를 못하냐. 우리 아이들 밥 먹고 자란 한반도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땅을 있는 걸로 부드러운 걸로 그거를 몸에 맞는 걸로 해서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하게 정말 월드 클래스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다는 건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거에 이제 네. 처음 총재님이 되셨는데 각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소련 스터디에서. 각오요? 네, 각오. 음, 저같이 그냥 막 어떤 없을 건데 별로 그래도 각오, 각오. 그냥 거북이 쌤처럼 거북이 쌤답게 거북이 쌤의 행동으로 음, 동아국제학교와 만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리하면 되시겠죠. 뭐 무리 없이. 그리하면 되죠. 선생님 어록은 그리하면 되지. 예, 음, 그래서 우리 소시아님들 우리 그 소렌 스터디의 그 사업자 CEO시기도 하신 현주 선생님이 이제 2024년에는 CEO신데 CEO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정말 CEO라는 어떤 타이틀하고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신데 실제적으로는 2024년에는 동학국제학교라는 너무 멋진 그런 총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고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또한 동학이 무엇인가 이런 걸 아시는 분, 궁금하신 분들은 또한 이거 아니시더라도 소시안 아니시더라도 동학국제학교가 뭐지? 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우리 그 담당자가 연락을 주셔서 또 이렇게 의견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종종 동학국제학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선생님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째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2024년 다 이루어질 것 같아. 모든 게 하나도 빠짐없이. 네. 너무 졸리셔서 이런 걸 내가 너무 좋아해. 오늘은 그냥 오디오 하지 말고 내보낼까?